지금 귀가 좀 번쩍 뜨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 어떤 매장이든 리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악성 리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고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 업무방해라는 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영업방해야 라고 하거나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영업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방해죄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오해도 많이 있고 여건도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영업방해라고 하냐, 아니면 가게 영업이 많이 방해되고 있는데 이게 영업방해가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업무방해라는 것은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죠.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업무방해죄를 당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형적인 행위태양, 이 세 가지를 했을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당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 이전에 행위태양으로서 위계 또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가장 모르시기도 하세요. 위계는 뭡니까? 어떤 사기, 기망과 같은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매장 가가지고 폭력 행사하고 다 깨부수고 이런 경우가 위력이죠. 허위사실 유포, 그 매장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는 경우에, 특히 악성 리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귀가 좀 번쩍 뜨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에 어떤 매장이든 리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악성 리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고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위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습니다. 어떤 물리력의 행사, 그 식당에 와서 10분 넘게 욕설하고 고성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문 두드려 패고 이런 경우가 위력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건달들이 하던 행위태양이 업무방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위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떤 경쟁사에 대해서 직원으로 가장해서 거짓 공문을 내보낸다든가 이 거짓 공문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위계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실제 계약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그래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실제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튀한다던가 노쇼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위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 방해인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허위사실인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타인의 영수증을 통해서 영수증 리뷰를 작성한다든지, 이게 실제로 국내산이고 양호한 제품이었는데 중국산이라고 허위사실로 리뷰를 남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이었는지,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정당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지, 그렇다면 공익성이 있는 거니까 소비자로서 내 정당한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 적시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익성도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사실 업무방해가 인정되게 되면 처벌 수위도 처벌 수위지만 이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올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대편이 경쟁사인 경우에, 또 실제로 매출 감소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한 매출 감소 내용이나 경쟁사의 불법적인 행위태양들, 민사소송도 같이 연계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업무방해라는 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 죄인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가 되느냐 아니냐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돼요.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요건, 또는 위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의 요건, 위력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폭력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요건에 따라서 한 끗 차이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가장 실전에 가깝게 설명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놈에게서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 모두 담아봤습니다. 지금 교보문고, 쿠팡, 네이버,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